처음 글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외국 기술자가 맨손으로 기니의 논을 뒤적이며 흙냄새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이 더운 땅에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우리 마을의 논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확량이 무려 5배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는 손에 쥔 벼 이삭을 몇 번이고 쳐다보며 되뇌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 그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진짜 우리 땅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요. 이 한마디는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되었죠. 저는 기니 농업부 산하국립농업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 셰이크 디알로입니다. 프랑스 리옹 국립농학연구소에서 석사를 마친 후 저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토양 개량과 작물 품종 개발을 연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구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술은 증명되었고 다른 나라 것들은 그냥 지역색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한국의 통일벼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는커녕 노골적인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겠어? 라는 편견이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연구소 회의에서 그런 의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쌀 품종이요? 우리는 이미 프랑스에서 개량된 아로파 품종을 쓰고 있어요. 생존율도 안정적이고 토양 적응성도 검증됐죠. 왜 새로운 걸 실험합니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농업협력관으로 소개된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기니는 1년에 3번 태양이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물 관리와 품종만 맞춰준다면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정호 박사였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30년간 품종 개발을 해온 인물로 통일벼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그는 그저 외국 기술을 들고 와 실험하고 떠나는 또 다른 관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기니 암서부의 칸칸 지역, 강우량은 적당하지만 토양이 척박해 벼 수확량이 낮은 지역이죠. 우리는 2헥타르 규모의 시험포에서 통일벼를 심기로 했고 저는 연구소 측 프로젝트 담당자로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김정우 박사를 곁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통역 없이 직접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첫날은 겨우 안녕하세요와 고맙습니다 정도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농민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회화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가 헛간에서 같이 땀 흘리며 논을 갈고 함께 손으로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우리랑 다르지 않아. 그냥 사람인 거야.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마을의 농부 파피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그 눈엔 이상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 박사를 의심했던 건 사실 기술 때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받아왔습니다. 유럽, 미국, 국제기구, 어디에서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들여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철저히 계산된 원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습성이 배웠죠.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농민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었고 하루에 3번은 꼭 논을 돌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똑같이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마치 가족밭을 돌보듯 논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지만 단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였다는 걸 저는 그의 가을이 되어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6월 기니의 우기와 건기가 교차하는 전환기. 우리는 본격적인 생육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우 박사는 매일 아침 6시면 이미 논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과잉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열정이 아니었다면 통일벼는 싹조차 틔우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요. 통일벼는 한국에서 개발된 고수확 단기생 벼 품종입니다. 김 박사는 이 품종이 건조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기니의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파종 전부터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물기를 재배치하며 한 땀 한 땀 논을 손질했습니다. 여기 흙이 너무 가볍네요. 유기질을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한 번도 현지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같이 해보죠. 우리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말했죠. 제가 감탄했던 건 그의 전문성보다도 태도였습니다. 농부들을 전문가로 대했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방식도 존중했습니다. 모내기를 할 땐 손으로 직접 심는 기니식 방법을 택했고 비료 투입도 최소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늘 기술은 사람을 도와야지 사람을 바꾸게 해선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벼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기니에선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논 두 곳이 완전히 잠겼고 일부 지역은 벼 뿌리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저는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회의에서도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죠. 아마 30%밖에 수확 못할 겁니다. 이건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그는 말없이 일어나더니 다음날 새벽까지 배수로를 재정비하고 수동 펌프를 연결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는 피해 지역 중 70%의 생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켜보던 사람들, 아이들을 업고 지나가던 어머니들, 먼발치에서 비웃던 젊은이들까지도 논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새 논 옆에는 작은 천막이 세워졌고 매일 10명 넘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파피의 아들 15살짜리 이브라임도 있었어요. 이 논에서 수확하면 진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질문에 김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수확의 날, 저는 농업부 보고서 작성 때문에 아침부터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함성과 웃음소리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 옆엔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침부터 솥단지를 꺼냈고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통일교는 키가 작고 나탈이 무거워 잘 쓰러지지 않는데 논 전체가 고르게 황금빛으로 익어 있었습니다. 수확량 측정을 위해 무게를 재는데 헥타르당 5.1톤, 기존 품종의 5배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제가 혼잣말을 했을 때 김 박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진짜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땅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파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니 전통 방식으로 손으로 밥을 나누며 김 박사는 진짜 맛있다며 몇 그릇이나 더 먹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흙이 아직도 묻어 있었고 웃음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농업 기술을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그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보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도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우리도 미국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도움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연구원이란 그냥 수치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김 박사의 말처럼 기술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통일교는 우리 논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먼저 뿌리 내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심은 건 단순한 벼가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수확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수확의 감격이 지나고 마을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논 위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빛, 말투,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파피는 더 이상 그저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청년들을 모아 벼 재배법을 가르쳤고 여자아이들은 더 이상 밥을 굶지 않아도 되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김정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 이후에도 기니에 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교육봉사단, 이름하여 희망 한글단이었죠. 그들은 한 달 동안 기니 동부 지역을 순회하며 기초 한글 교육과 위생 교육을 진행하는 팀이었습니다. 팀장 박소영 씨는 김 박사의 추천으로 칸칸 마을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 통일벼 마을이죠? 김 박사님이 한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쌀과 교육,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하지만 놀라운 일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교육공사단은 마을 광장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어른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았고 아이들은 낯선 글자에 고개를 갸웃댔죠. 그러나 두 번째 수업날 11살짜리 소녀 아이샤가 유난히 집중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이 멀어 매일 3km를 걸어왔고 수업이 끝나면 꼭 저를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왜 그렇게 써요? 사람은 왜 두 글자예요? 그녀의 손에는 늘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고 거기엔 삐뚤빼뚤한 한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작은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가 저녁 식사 중 뭔가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다가왔습니다. 그건 아이샤가 쓴 손편지였습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밥 먹어요. 이제 학교 가요. 한국 사람 착해요. 아이샤 올림. 그가 그 편지를 펼쳐 보이며 말없이 웃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쌀은 단지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안정이었고 교육의 가능성이었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속되지 않죠. 다음 주 저희는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 박사와 파피, 저, 그리고 교육봉사단이 함께 마을 잔치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마움을 전했고 음식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막 끝나갈 무렵 김 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고 입을 감싸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놀라 달려갔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했던 크라운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는 통증을 참으며 말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도 놀랐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지 음식이 문제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교육공사단 안에서도 기니 식단이 한국인에겐 맞지 않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게 한국과 기니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닐까? 그때 뜻밖의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샤였습니다. 그녀는 선뜻 김 박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병원 가요. 제 친구 엄마 간호사예요. 그리고 함께 따라 나선 파피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끌고 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태워줄게요.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김 박사는 마을 보건소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작은 의료시설이었지만 현지 간호사는 정성껏 임시처치를 해줬고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 박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니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저야말로 배웠어요. 그 사건은 오히려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파피의 가족은 김 박사를 정식으로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파피의 아내는 손수 만든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방식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김 박사는 선생님이 아닌 친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쌀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작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논에서 재배한 건 쌀이었지만 그 논에서 자란 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결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편견과 이해 사이를 잇는 작고 단단한 달이었죠. 통일벼 수확 이후 2달, 마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농업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엑셀표는 완벽했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 5.1톤, 생존율 92%, 생산비 절감률 37%, 벼재배 참여 농가 수 212가구, 식량 자급률 24% 증가, 표면적으로는 그야말로 모범 사례였습니다. 국제기구에 제출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결과였죠. 그런데 보고서 앞에 앉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의 전부일까? 보고서에 쓰인 숫자들 사이엔 김정우 박사의 땀이 없었고 파피의 눈물도 아이샤의 손편지도 그날 밤 마을 전체가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흙 묻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곳엔 프로젝트 기간 내내 제가 기록한 메모와 대화들,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술 보고서 이상의 것을 담기로요. 보고서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니 동부 칸칸 지역에서 진행된 한기니 통일벼 공동재배 시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진정한 의미를 담기 위해선
기술적인 수치뿐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단지 결과가 아닌 기억과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장부터 저는 기존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술 파트에는 단순히 벼 품종의 설명을 넣는 대신 김정호 박사의 접근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파종 전 김정호 박사는 모든 농민에게 작물 이름 대신 당신의 땅, 당신의 미래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는 기술 이전의 마음을 얻는 전략이었고 그 결과 농민들은 생전 처음 참여형 실험에 자발적으로 응했다. 교육협력 파트에서는 희망 한글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샤의 사례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작성한 한글 편지 이미지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고백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불신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과연 기니 땅에 맞을 수 있을까? 김정호 박사라는 사람은 그저 전형적인 해외 기술 지원자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품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심고 신뢰를 거두며 희망을 수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강한 기술은 함께 자라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은 숫자나 논문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마음을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기니 농업정책의 기조를 제안합니다. 통일벼 품종의 전국 확대, 한국형 농업기술훈련센터 설립, 교육과 농업의 병행 투자 확대, 농업 외교를 통한 신뢰 기반 국제협력 모델 채택. 이는 기니의 자립을 위한 작은 걸음이며 동시에 글로벌 농업연대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저는 국립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멀리 논밭이 보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김정호 박사. 디알로 씨, 보고서 잘 봤습니다. 기니는 이제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이 땅에서 다시 뵐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는 제가 밥을 지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밥, 통일벼로 해주세요. 이제 저도 그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이 바뀌었고 기니 정부는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희망 한글단은 정식 교육 NGO로 등록돼 전국 순회 수업을 시작했으며 아이샤는 장학금을 받아 도시의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저 셰이크 디알로는 이제 연구원이 아니라 협력기획관으로서 기니와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흙에서 자라지만 신뢰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기니의 논 위에서 시작된 조용한 기적. 그 중심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 한국 농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진짜 강한 기술은 함께 자라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기니와 한국이 함께 만든 미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도 전 세계의 또 다른 척박한 땅 위에서 작고 푸른 새싹으로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